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고등부 강사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진광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이제 기말고사 실질적인 이제 마지막 내신 시험을 치렀는데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대한 총평과 기출문제를 한 2개 정도 같이 풀어보면서 이번 시험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거는 아마 난이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난이도 좀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이제 교과서하고 부교재인 수능특강이 있었지요. 하여 그 부교재 수능특강에서의 연계율이 꽤 높았다. 연계율이 꽤 높았고, 두 번째로 이제 주어진 자료를 제외한 외부에서 즉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뭐 처음 보는 표현이라는 새로운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외부 교재에 같은 문제들의 필요성이 사실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됐다. 이고 마지막으로 단답형. 우리 단답형은 아니고 서답형이지.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 서술하는 문제들도 만약에 수능특강에 있는 좀 어려운 문항을 냈다면 쓰면서 되게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서술형 문항들이 교과서 수준의 기본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술하는데도 부담이 없었을 것이다. 이고 난이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이제 계산의 양에 따른 시간 관리 까지를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능특강에서 연계율이 높았으니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것 같고 나는 이 문제를 처음 봤다 이런 문제들도 없었기 때문에 풀면서 컥 하는 경우도 없었을 거고 이고 서술해야 되는 것들에 부담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도 교과서에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도 부담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계산량이 엄청 많은 시험이었냐? 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난이도는 좀 많이 낮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공부 많이 한 학생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겠느냐? 여기서 일단 연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자료 빈틈없이 빠짐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했는가 변형 문제까지도 잘 연습을 했는가가 중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느 시험이나 당연히 강조되기 때문에 연산 연습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정규분포 단원만 해도 표준화하고 막 소수점 단위 계산하면 연산이 많잖아.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본인이 문제 풀 때 좀 약점을 보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정도만 했어도 시험에서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조심스럽게 예상 등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서술형 쓰다가 실수한 친구들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췄어야 되지 않나 1등급은 해서 1등급의 기준이 대략 한 98점 정도에서 잡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2등급 정도의 기준은 아마 단답형 하나 틀리는 것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대략 한 94점에서 5점 정도? 이거 너무 타이트한가? 한 94점 정도 될 것 같아요. 3등급부터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은데 내가 같이 풀이해볼 이 2문제에서 오답률이 꽤 높았던 걸로 확인이 돼요. 해서 아마도 3등급은 83점까지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 조금 불안해. 얘는 좀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좀 명확하게 틀렸겠다 싶은 문제가 딱 보이진 않아서 얼마나 연산 실수를 많이 했는가?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은 이러했는데 이제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1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유형 문제집에서 충분히 봤을 법하고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답률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라 요거 하나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몰입정원이 이렇고요. 나는 수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20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한 사람이 200명이에요. 이었고 1단계 서류평가에서 응시자 전원에 평가를 한 사람 점수를 봤대. 그 점수가 어쩌고 나와 있으니까 이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생각을 하면 X라는 애는요 따른다. 정규 공포 80에다가 표준 편차 7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한 게 였어요. 이제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고 했네요. 실수할 수도 있었겠다. 여기 2배수 선발이니까 정원은 30명인데 내가 궁금한 건 1단계의 서류평가니까 60명 까지가 1단계에서 합격을 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몇 점 이상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수 X라는 애는요 정규 분포였고요 평균은 80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수들의 개수가 200명이 응시했으니까 200명의 점수가 써 있을 건데 나는 60명 안에 들어야 돼. 1단계를 합격하려면. 그럼 당연히 고득점자부터 이렇게 60명을 잘랐겠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1단계에 합격한 최저 점수 학생이 여기에 찍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는 60명이 될 거고 우리는 확률로 표현할 거니까 전체 인원수 분의 내가 확인하는 사람의 수니까 200분의 60 20으로 나눠서 10분의 3이 되겠구나. 요걸 가능하게 하는 이 점수값 요거 뭘까요? 을을 찾으면 되겠다. 그럼 마무리하러 갈까요? 여기가 0.3이면요 여기가 0.2겠네요.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0.2의 확률을 만드는 값을 찾을 거고요. 확률값이 필요로 하니 표준화를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갈게요. 이 C가 표준화가 되면 표준화 공식에 따라 분포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누기를 했을 텐데 얘가 G로 바뀌었을 때 이만큼의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값으로 변해야 하니 0.2의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이 얘로 바뀌었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0.53이구나 해서 마무리할게요. 최저 점수로 잡아놓은 C는요 80이 이항이 되고 7 곱한 거 쓸 거니까 3.5에 21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83.71으로 그냥 답은 요걸 썼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확률과 통계다 보니까 문제가 엄청 어렵다기보다 그냥 꼼꼼하게 여기 써있는 숫자들 착오 없이 빈틈 없이 글만 잘 읽었으면 우리가 유형 문제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오답이 좀 있어서 요거 같이 하나 풀어봤습니다. 17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7번도 그나마 오답이 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 그나마 어려운 편이야 얘가 제일 어려운 편인 것 같은데 수능 특강에 요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를 연습하고 그거의 변형 문제까지 풀어봤다면 얘를 봤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본인이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요거 보면서 이거 그거구나 이 생각만 했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갑니다. 주머니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20개의 공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서 한 개를 꺼낸대요. 한 개 꺼내서 거기 적혀있는 수가 소수였으면 A라는 사건을 정의한대. 이고 N 이하의 자연수인 사건은 Bn이다 라고 정의한대. 아, 요 N의 값에 따라 Bn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양이 계속 변하는구나. 모양이 계속 변하는 사건과 요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서로 독립임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독립을 만족하는 필요충분 조건인 A의 확률과 다시 Bn의 확률을 곱하면 그것이 교집합의 확률이다. 요거 하면 될 거고 n의 값에 따라 변하니까 그때 집합을 확인하면 된다. 하러 가자. 일단 고정되어 있는 집합인 A는 미리 만들고 갈까요? 1부터 20 사이에 들어있는 소수니까 그냥 쓰자. 눈으로 보자. 실수하지 말고 천천히 소수를 쓰는 중이에요. 소수는 잘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 혼자서 값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A의 원소는 8개가 들어있네요. 따라서 나는 A 사건의 확률은 전체 공의 개수 20개 중에 8개 4로 약분 한번 합시다. 여기까지는 준비는 끝났고 이제 N을 움직이면서 이거 만족하는지 보러 가자. 근데 Bn을 정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확률 한번 써볼게요. N1이면 1 이하니까 1개, N이 2면 2 이하니까 2개, N이 3이면 3 이하니까 3개일 거 아니야? 아, 확률은 20분의 N 이하인 거니까 N개를 뽑을 수 있다. 여기까지도 아마 괜찮지 않았을까? 하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A의 확률이었던 5분의 2와 B의 확률이었던 20분의 N을 곱할 거예요. 얘네들이 곱해서 이거 작성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쓸게. 둘이 곱한 값이 교집합의 확률이랑 같을 건데 20분의 N이라는 여기에다가 이걸 곱할게. 곱할 때 이렇게 쓰자. 여기다가 5분의 2 이렇게 정리를 할게.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이 교집합을 찾아야 되거든? 하면 겹쳐지는 것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경우의 수는 20이니까 이만큼 요게 이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원소의 개수, 교집합에 대한 개수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0은 없으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n의 값이 뭐가 가능하겠어? 5배수만 보면 되네. 하여 n이 5일 때와 10일 때와 15일 때 n에다가 20을 넣으면 그때부터 너의 확률이 1보다 커져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건 정의할 수 없었겠지. 그럼 요때마다 우리는 요 녀석이 정의가 될 거고 n이 5면 20분의 5니까 n이 10이면 뭐 이런 식으로 5로 나눴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교집합 찾아보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써볼까요? 내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n이 5였으면 5 이하 중에 a하고 겹치는 거 3개 있습니다. 여기는 개수를 센 거예요. n이 10이었으면 10 이하 중에 a하고 겹치는 거 4개 있습니다. n이 15였으면 a하고 겹치는 거 6개 있습니다. 까지 했고 하면 이 자리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러 갈게요. 두 개 확률을
곱한 얘가 얘랑 같아지면 되겠지. n이 5였으면 계산값으로는 2 나올 거 아니야. 둘이 다르네. 틀렸네. n이 10이었으면 10 넣고 계산했을 때 값으로 4 나올 거잖아. 근데 실제 계산한 거랑 같아지네. 너는 참이네. n이 15였으면 15 넣고 계산하면 계산으로 찾은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뭐였지? 15 넣었으니까 2 되겠네. 직접 찾은 거랑 같네. 너도 성립을 하네요. 따라서 n을 모두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6위까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얘가 그나마 좀 어려웠는데 이런 패턴의 문제를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해봤을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야 라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시험 총평은 마무리할 생각이고요. 원래 다음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자, 이 잔소리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 혹은 이제 원서 접수를 위하여 이제 생기부 마무리 이런 거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사실 시험은 이미 끝났잖아. 이거 돌이킬 수 없잖아. 뭐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는 행동은 아주 좋은 거인 거 맞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으니 인정할 거 인정하자. 이미 지난 결과니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아직 남아 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내가 더 해야 될 게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너무 혹시 너무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았을지라도 실망하고 있지 말고요. 아직 할 수 있는 거 더 있잖아. 요거로 더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후회 없는 고3 생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진호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